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동일한 체험을 하고 함께 감동하고 울고 웃으며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오늘도 함께 멋지게 살아나가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기와 나비 강소천. 아기는 술래, 나비야 달아나라. 조그만 꽃가시니 아장아장 나비를 쫓아가면 나비는 헐헐 요걸 못 잡아. 아기는 숨이 차서 풀밭에 그만 주저앉는다. 아기야, 내가 나비를 잡아줄까? 길섭의 민들레가 방긋 웃는다. 강소천 시인의 동시 아기와 나비였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나비를 쫓아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동시였어요. 아기야, 내가 나비를 잡아줄까? 길섭의 민들레가 방긋 웃으며 이야기한다는 내용이 참 재미있네요. 아동문학가이신 이 강소천 선생님은 540여 편의 동시를 남기셨다고 해요. 동시와 동요, 또 동화, 아동 소설 등을 남기셨는데요. 어린이 눈높이에서 생활 동화를 쓰시면서 한국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 한평생 노력하신 분입니다. 이 강소천 선생님의 동시 중에서 종이접기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붙여진 노래가 있는데요. 그 종이접기 노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종이접기란 제목은 잘 모르셔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빨강 종이론 무얼 접을까? 파랑 종이론 무얼 접을까? 생각나시죠? 네, 이런 동요인데 아시는 분 손? 네, 여기서 다 보입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동요를 참 많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불러주셨던 그 동요들은 모두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서 동요를 많이 불러주시는 것은 어린이들의 정서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 정서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님은 1915년 함경남도 고원에서 출생하셨고 1963년에 위암에 이어서 발병한 간암을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48세라고 하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강소천 선생님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평소 서로를 아꼈던 박목월 시인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강소천은 같지만 동화나라의 강소천은 어린이들과 더불어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 있으리라. 이렇게 묘비에 새겨졌다고 하는데 이 글처럼 그분의 작품이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강소천 선생님의 문학 작품들은 오래도록 남아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늘에게서도 참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동요 세상이 펼쳐질까요? 우리 동만세, 오늘은 우리 정아쌤이 동요지기 짝꿍, 우리 정아쌤이 지방 출장이 있어서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신나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비야 날아라 이런 주제를 가져왔어요. 예쁜 꽃들의 잔치에 항상 나타나는 나비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꽃들도 주변에 많이 피었길래 나비 동요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곡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이수인 작사 작곡 봄나비 이유나 노래입니다. 이수인 작사 작곡 봄나비 이유나 노래였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왈츠가 저절로 추어집니다. 이 작곡가 이수인 선생님의 동요들이 유명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생각나시는 곡이 있으실까요? 우선 이수인 작곡의 대표적인 동요가 솜사탕 아시죠?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짝짝.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수인 선생님의 주옥 같은 동요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방울꽃 노래도 있죠. 피아노 소곡집 맨 첫 장에 아마 나와 있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피아노 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이런 노래 방울꽃.
또 앞으로도 아시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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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저만 부르는 거 아니시죠? 아니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도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네, 이런 노래. 이거 레크레이션 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고요. 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곡 외갓길 노래가 있습니다. 흰 눈이 자욱하게 내리던 그날. 서정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고요. 또 민들레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적한 오솔길에 민들레 한 송이.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엄청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노래를 시키시면 이 노래를 항상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은데 이 이수인 선생님께서는 동요를 한 500곡 정도 작곡하셨고요. 가곡도 한 150곡 정도 작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곡 중에서도 유명한 곡이 많아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만한 노래가 별이란 노래가 있어요. 바람이 선을 도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이 노래 다 아시죠? 국민 가곡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향의 노래라는 것 있고요. 그 곽 꽂혀버린 겨울뜰하게, 이런 노래. 또 내 맘의 강물. 내 맘의 강물은 현재에도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데요. 뭐 고향의 노래 별 뿐만 아니라 가곡까지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봄나비라는 곡은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음원은 2019년 파랑새 창작동요 음반에 수록된 음원이었는데요. 봄나비는 작곡뿐만 아니라 이수인 선생님께서 작사도 직접 하셨습니다. 문학적인 감성이 뛰어나신 분이라 직접 작사를 하신 곡도 동요와 가곡에 여러 곡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내 맘의 강물, 그것도 작사 작곡 직접 하셨고, 사랑의 노래라고 또 있어요. 여자와 남자 둘이 부르는 듀엣곡인데요. 소프라노와 테너분이 주로 하시죠. 나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행복해. 나 그대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평온해. 뭐 이런 가곡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곡이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는데 오늘은 봄나비라는 근래에 남기신 곡을 들어봤습니다. 봄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서 나비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동만세에서 나풀 나비 동요들을 만나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2000년대 창작 동요 중에서 나비 노래의 대표적인 동요가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박수진 작사, 김애경 작곡, 나비 가는 길, 김민지 노래입니다. 하얀 나비 훨훨 날아가는 길, 숲속 하얀 꽃길, 잠자는 아기 꽃 태울까봐 가만 날아간다. 가다가 힘들면 풀잎에 앉아 개울물 예비 들고
박수진 작사, 김애경 작곡, 나비 가는 길, 김민지 노래였습니다. 우리 어릴 적 나비 노래의 대표적인 동요가 뭐가 있죠?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이 노래 다 아시죠? 아기들이 있는 집이면 어느 가정에서나 엄마가 아가에게 나비 노래를 불러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한국의 동요가 아니라 독일 민요예요. 독일 민요를 한국어로 개사를 한 동요인 거죠. 방금 들으신 나비 가는 길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2000년대 이후로 동요 부르기 대회에서 선곡이 자주 되는 노래예요. 창작 동요를 좀 접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2003년도에 마산 MBC 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거든요. 최근까지도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 노래인데요. 노래 들을 때는 참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정적이고 나비가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고 참 좋은 노래고 듣기 좋은 노래인데 막상 이 노래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쳐보면 쉬운 노래는 또 아니더라고요. 일단 8분의 6박자고 또 서정적인 노래라서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노래 중간중간에 또 숨을 쉬는 것도 두 마디 보통 노래할 때 두 마디를 끌고 가는데요. 두 마디 동안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한 프레이즈를 부드럽게 표현함에 있어서도 고난이도의 좀 테크닉을 요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가창력이 있는 어린이들은 소화를 좀 잘할 수 있겠지만 또 클라이막스 부분을 무리 없이 잘 부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 노래입니다. 무리 없이 클라이막스 부분을 고음 부분을 또 잘 소화해내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곡이기도 합니다. 동요 부르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어린이들은 음역대가 좀 높은 감이 있어서 한 키 정도 낮춰서 부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동요를 부를 때는 동요 노랫말도 예쁘고 멜로디도 예뻐서 부르기도 권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창작동요 대회를 통해서 나온 곡들이 음역대가 다 높아요. 그럴 때는 일반 어린이들이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음역에 맞춰서 낮춰서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즐겁게 부르면 되니까요. 나비 노래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나비 축제를 하는 곳이 있죠. 네, 전라남도 한평군입니다. 한평에서는 매해 나비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올해도 나비 축제를 했다고 해요. 올해가 25회째였다고 하네요. 한평 나비 축제를 위해서 예전에 제가 작곡했던 곡이 있는데요. 그때 음반으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앞부분에 나비 노래도 나비야 이런 노래도 도입부로 넣고 곡을 만들었던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김삼진 작사, 조원경 작곡, 플라워 싱어즈와 작은 평화 어린이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예쁜 꽃들아 피어라 나비야 나비야 헐헐 날아라 노랑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날아라
김삼진 작사, 조원경 작곡, 플라워 싱어즈와 작은 평화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저는 이 곡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도 묻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한평 나비축제에서는 올해 이 노래가 울려 퍼졌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한평군에서 음원을 만들고 또 꽃과 나비의 희망의 노래라는 음반을 발매한 것인데 거기 여러 가지 꽃에 대한 노래, 나비에 대한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 아직도 축제장에서 울려 퍼질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 노래가 보사노바로 된 반주 편곡이 리듬이 보사노바 리듬인데요. 반주 편곡도 참 잘 되어서 곡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편곡은 미디 편곡의 귀재이신 조원호 감독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만든 곡이지만 곡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편곡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겸손하면 참 좋을 텐데 전 좀 솔직한 편이라서 저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아닌 그냥 한 작품을 듣고 느낀 점을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평 나비축제에 몇 년간 해마다 플라워 싱어즈와 작은 평화가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축제는 매년 4월 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해인가는 날씨가 정말 춥기도 하고 황사가 있는 날씨여서 막 모래바람이 막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야외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는 플라워 싱어즈는 이렇게 어깨가 확 드러나는 빨간 롱 드레스를 입고 황사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했는데 그 예쁘게 세팅한 머리는 막 이리저리 휘날려서 막 얼굴을 가리고 막 헝클어지고 막 이러면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그냥 추워서 몇 사람 없고 정말 참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봄비까지 약간씩 가늘게 뿌려져가지고 분장실에서 야외 공연 무대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드레스를 확 이렇게 걷어잡고 걸어가는 땅도 질척했던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동만세 플라워 싱어즈 초대석에서 플라워 싱어즈 선생님들이 쫙 나오셔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좋았던 기억도 오래가지만 고생했던 경험이 정말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휴 끔찍해 막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재미있는 추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비 노래를 오늘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날아라 나비야, 이건 노래 제목이었고 나비야 날아라 이거였어요. 나비 노래를 계속 들으실 텐데 이번 곡은 꿀벌 도령도 나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진호 작사, 정재원 작곡, 꿀벌 도령, 나비 아씨, 임은지 노래입니다. 봄바람 가마탄 나비 아가씨
이진호 작사, 정재원 작곡, 꿀벌도령 나비 아씨, 이문지 노래였습니다. 꽃에는 나비들도 날아들지만 꿀벌들도 날아듭니다. 이 꽃에 앉았다가 저 꽃에 앉았다가 마치 나비와 경쟁을 하듯 꽃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꿀벌 도령 나비 아씨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도 국악풍으로 이렇게 만드셨네요. 이 노래 보니까요. 마지막에 나비 아씨 단꿀 모아 저녁상 보시네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노랫말이. 저희 플라워 싱어즈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던 막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막내 선생님 결혼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신랑을 제가 꿀벌도령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결혼한 후에도 안부를 물을 때면 우리 꿀벌님 잘 계신가 하고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우리 꿀벌도령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지금은 이 꿀벌도령 나비아 씨 플라워 싱어즈에서 막내 선생님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노바스코샤 주에 있는 헬리박스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데요. 거기 그 마을이 빨간머리엔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하대요. 빨간머리엔은 그 캐나다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지은 소설이잖아요. 1908년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섬이 소설의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동요 제목이나 동요를 들으면 연관된 추억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빨간 머리엔 하니까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주제곡도 떠오릅니다.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뭐 이런 노래였는데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항상 꿈을 가지고 씩씩하게 사는 정말 사랑스러운 애니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되었었어요. 나비동요로 시작해서 꿀벌도령 이야기로 건너갔다가 이렇게 다시 빨강머리엔 만화영화 주제곡까지 추억을 소환해 봤습니다. 추억을 꺼내는 일은 참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오늘은 동만세에서 나비동요를 계속해서 들으실 텐데 오늘 밤엔 나비 꿈을 꾸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을게요. 이재희 작사 작곡 나비 꿈 이재원 노래로 듣겠습니다. 천덕수
이재희 작사 작곡 나비 꿈 이재원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 공동체 라디오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비야 날아라 라는 주제로 나비 동요들 들려드리고 있어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2016년도 제3회 노을 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차분하고 참 예쁜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꿈속으로 정말 빠져들어갈 것 같이 포근해갖고 잠이 들 뻔했습니다. 잠이 들면 안 되겠죠? 네, 이 노래를 부른 이재원 어린이는 이 작곡자 이재희 선생님의 따님이에요. 지금은 국악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들었어요. 국악고등학교 3학년이고 정가를 전공하고 있대요. 이번에 실기 성적 1등을 했다고 자랑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원 어린이도 어릴 때부터 동요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어린이였는데 정가를 전공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가창 지도자 방희정 선생님 초대석으로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어린이가 방희정 선생님 제자였습니다. 저도 재원이가 어렸을 때 동요대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귀여웠던 얼굴, 해맑게 웃었던 그 웃음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9회 노을동요제가 개최되었는데요. 대상곡이 돌려 돌려 달려 달려 이런 제목의 노래가 대상을 받았는데 작년에 해맑은 아이들이 이 노을동요제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재원이도 이재원 어린이도 예전에는 해맑은 아이들의 멤버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반가웠었겠네요. 기뻤겠어요. 돌려 돌려 달려 달려. 네. 그런데 이 노을동요제가 좀 한 가지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창작동요 대회에서는 좀 작곡자가 부각이 됩니다. 뭐뭐 창작동요제, 뭐뭐 창작동요대회 이런데 여기 노을동요제는 창작이란 말이 없고 노을동요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노래대회로 시작했었다고 해요. 근데 창작동요대회로 지금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타이틀은 노을동요제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서쪽이 노을 지는 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여기 그쪽에 노을을 작곡하신 선생님도 계셔서 노을동요제가 계속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창자인 어린이들을 특히 부각시켜주는 동요제입니다. 이 노을동요제는. 저도 가봤는데요. 벌써 입구서부터 배너에 커다랗게 어린이들 얼굴을 노래하는 어린이들 가창자들의 얼굴을 배너에 크게 만들어서 달아놓고 또 여기저기 또 현수막에도 어린이들이 크게 얼굴이 있습니다. 창작동요대회 개최지나 행사 주최 측의 취지와 특성이 있기 마련이라서 여기서는 어린이들을 많이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느낀 점은 곡을 창작해서 작품을 출품한 작사, 작곡자들은 약간 뒷전이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을동요제는 그냥 노을동요제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작년에 평택자치신문 기사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노을동요제 행사를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작사, 작곡자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창작자 이름 석자를 넣어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냥 가창자, 해맑은 아이들, 돌려 돌려 달려 달려를 불러서 대상을 받은 해맑은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몇 자 더 넣어서 박소명 작사, 이성혜 작곡 이렇게까지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 노을동요제는 작곡자가 창작 작품을 출품하고 오케스트라 편곡도 맡아서 합니다. 작품을 내는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평택 자치신문 기사를 쓴 그 기자님도 아마 노을 동요제가 동요 부르기 대회인 줄 아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 뜻은 가창자보다 창작자를 우대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가창자와 창작자와 동등하게 어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곡 소개 드릴 때 작사자와 작곡자 그리고 가창자명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그런 이유에서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는 작사 작곡자만 소개되고 가창자명은 잘 소개가 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창 노래하는 어린이들의 이름을 꼭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 계속 가볼까요? 조영모 작사, 이수아 작곡, 봄, 나비, 하늘 여행, 김예린 노래입니다. 조영모 작사, 이수하 작곡, 봄, 나비, 하늘 여행이었습니다. 김예린 어린이가 예쁘게 불러줬네요. 이 노래도 쿵짝짝 쿵짝짝 왈츠로 부르는 노래예요. 춤을 추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6년도 제6회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희망 씨앗, 사랑 씨앗,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쁜 씨앗들을 심어야 되겠죠? 나비는 날개가 4장이라고 해요.
하지만 앞날개 2장만으로도 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날개가 2장이 더 있는 이유는 새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만큼 막 현란하고 불규칙하게 막 비행 패턴을 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쩐지 나비가 참 현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면 막 날개를 금방 어떻게 알고 막 날개를 엄청 흔들면서 팔랑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날아갑니다. 빠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느린 것 같은데도 아니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현란하게 날아다니니까 잘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꽃잎 위에 앉아있을 때는 어쩌다가 잘 포착해서 살짝 찍으면 잘 찍혀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옥천에 좀 일찍 오게 되어서 꽃길 산책을 했는데요. 나비들이 막 팔랑팔랑팔랑 예쁘게 떼져 날아가는 거예요. 뭐 엄마 나비 같은 엄마 나비, 아빠 나비, 뭐 호랑 나비, 아기 나비, 뭐 이렇게 막 크기가 각기 다른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가는데 유난히 노랑 나비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찍으려고 계속 나비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어찌나 막 팔랑팔랑 움직이면서 막 날아가던지 잘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할 수 없이 찍어서 확대해 봤는데 역시 초점이 잘 맞지 않게 찍혔더라고요. 결국에는 정말 꽃을 위해서 꿀을 쫙 빨고 있는 나비를 발견해서 겨우 한 커트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비는 미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해요. 물 1톤, 1톤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물 1톤에 설탕 한 줌만 넣어도 물에서 단맛을 찾아낼 정도로 미각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맛을 감지하는 기관이 매우 발달한 곤충인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맛을 감지하는 기관이 이 잎뿐만 아니라 발에도 달려있다고 해요. 나비가 꽃에 앉으면 발로 맛을 보고 맛있는 꿀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 주둥이가 쫙 펴진다고 합니다. 이 긴 주둥이는 나비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태엽처럼 돌돌 감겨 있다가 맛있는 꿀을 빨을 때 쭉 펴가지고 빨대꽂이를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지하는 건지, 정말 이 나비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감각적으로 착 알아서 꿀을 모으는 건지, 감각적인 거겠죠? 네. 아무튼 이 곤충의 세계도 참 신기합니다. 이 현란한 나비의 춤을 노래한 국악동요가 또 있어요. 궁금하시죠? 2020년도 제34회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박경린 작사 작곡 나비춤 이지민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초록빛 불밭에 나풀나풀 고운 옷 뽐내는 나비들 살랑살랑 봄바람 불어오면 보글보글 굴락 예쁜 나비춤 공원 속에 내려와 달콤한 꽃향기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춤추다 물에 비친 풀잎에 잠깐은 좀 쉬려다 아 차가워 깜짝 놀라 보리르르 초록빛 불밭에 나풀나풀 고운 옷 뽐내는 나비들 알록달록 나비가 춤을 춘다 보글보글 불락 예쁜 나비춤 초록빛 불밭에 나풀나풀 고운 옷 뽐내는 나비들 살랑살랑 봄바람 불어오면 보글보글 굴락
박경린 작사 작곡 나비춤 이지민 노래였습니다. 노래도 아주 맛있게 불렀네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 노래 가르칠 때 노래를 좀 맛있게 불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맛있게 부르는 것은 노래 표현을 잘한다고 할까요? 노래를 아주 재미지고 구성지게 신나게 또 즐겁게 노래 표현을 잘하면 좀 맛있는 것이 되고 노래 표현이 잘 안 되면 좀 맛이 없는 노래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노래 부를 때는 좀 맛있게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입이 어떻게 되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즐거워서 또 맛있어서 입꼬리가 올라가니까요. 이 노래 부를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듯이 입꼬리를 좀 올리고 노래를 하면 훨씬 재미있는 표현, 맛있는 표현이 됩니다. 이 노래도 부른 어린이가 굉장히 국악 장단 리듬을 잘 살려가면서 맛있게 불러줬어요. 나비가 춤을 춘다고 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셨겠죠? 나비는 4개의 날개로 방향을 빠르게 회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날개짓이 막 현란해 보이고 그것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봅니다. 이 팔랑거리며 춤추는 나비동요. 오늘 나비춤까지 들으셨는데요. 오늘 나비 노래들 많이 들으셔서 정말 오늘 밤 꿈속에서 나비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비가 떼를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고 해요. 제가 나비 꿈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나비 꿈을 꾸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 해몽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비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꿈인가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비가 막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을 꾸셨다 하면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파란 나비가 하늘 위로 헐헐 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날아가는 꿈은 기분이 맑아지고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비와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은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진행되며 소원 성취를 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와, 나비와 함께 막 하늘을 같이 날아다니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네요. 네, 소원 성취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어떤 꿈을 꾸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나비를 잡는 꿈은 예쁘고 어여쁜 딸을 낳는 태몽을 의미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꿈에서 나비를 제가 딱 잡는 꿈을 꾸시면 혹시 아니면 혹은 내가 아닐 경우에 혹은 주변 분들 중 누군가의 태몽을 꾸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 태몽을 꿨는데 나비 잡는 꿈을 꿨어. 예쁘고 예쁜 딸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럼 오늘 밤엔 나비가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좋은 꿈을 꾸실 수 있도록 마지막 곡도 예쁜 나비동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이에요. 오늘 저 혼자 이렇게 진행하느라고 쓸쓸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오늘 또 1시간 달려봤습니다. 마지막 곡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곡도 참 예쁜 곡이에요. 김유정 작사, 배인숙 작곡, 작은 나비의 꿈, 양하연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 저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한다면